신뢰가 후임과 선임과 예백이 모두 함께 즐기는 신기는 인터랙티브 군대 버라이어티 토크쇼 신나 군! 뭐 하시는 거예요? 녹화 시작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실내에서 오늘 벗으세요. 대희 씨, 네? 제가 말이죠. 저 혼자 튀겠다고, 저 혼자 멋있겠다고 이 선글라스를 낀 게 아닙니다. 제가 말이죠. 예. 오늘이 어떤 특집입니까? 바로 공군 특집이에요. 네. 그래서 요 선글라스가 공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요? 예. 어떤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그러게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아주 옛날 옛적에 공군 종사들이 비행을 하다가 너무 눈부신 햇빛 때문에 시력이 많이 나빠졌었대요. 그래서 자외선과 적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요 디자인은요? 왜 조종사들 보면 꼭 이렇게 잠자리 선글라스만 쓰잖아요. 맞아요. 네. 이유가 있죠. 잠자리 선글라스에는 네. 사각지대가 전혀 없대요. 즉, 눈동자를 이렇게 크게 아무리 굴려도 네. 확실하게 시력 보호가 된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우리 화연 씨가 아주 똑똑하세요. 예, 오늘 화연 씨가 좀 달라 보이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제가 요즘 부상으로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못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라도 전해드리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아무튼 어찌됐건 아주 좋은 자세예요. 예. 근데 화연 씨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해도 이분만큼 공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할 거예요. 혜주 씨, 네, 오늘 게스트는 누군가요? 네, 현역 공군입니다. 네. 2년이 넘는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전역 신고만을 남기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공군 황홍규 병장 모셨습니다. 네, 신나고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군학대 병장 황홍규입니다. 필승! 잘생겼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이 방송 나갈 때 되면 네. 예비역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아 이제 또 이제 나가서 이제 할 일이 깜깜해지죠. 저도 얼마 전에 부대에서 이제 보급으로 나온 라면을 먹다가 네. 평소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맛있게 네. 먹었는데 한 3일 전이었나요? 휴가 나기 3일 전에 라면에 물을 받아가지고 TV를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첫 젓가락을 딱 꽂고 먹으려고 하는데 네. 선뜻 겁이 나더라고요. 왜요? 아니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이 라면을 다다음 주부터면 내 돈을 주고 사 먹어야. 근데 정말 그때 실감이 그때 처음 났었던 거 같아요. 예, 맞아요. 구두쇠 구두쇠. 제대 실감이 라면을 먹다가 나는 거구나. 맞아요. 그때 특이하네요. 아 진짜 독특하다. 아니 저녁 하고 나면 그러면 네. 이제 이런 불안감도 있고 하고 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것들도 왜 사실 그 선임들도 왜 달력 옆에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본인은 그러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네, 제일 눈동자가 제일 빛나고 있어요. 네, 진짜 하고 싶은 건 주머니에 손 넣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걷고 싶어요. 주머니에. 모든 군인들의 로망이죠. 맞아요. 정식 명칭으로는 그 보행 중 취식 동시에 이 입수 보행. 입수 보행이 너무 하고 싶어요. 야, 헌병을 봐도 헌병을 봐도 당당하게. 사실 이 방송은 제가 민간인이 되고 나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잠깐 주머니에 손 넣고 그래요. 우리 홍기 씨가 또 VJ 또 리포터 또 우리 한밤의 TV 연애라는 또 그런 대 프로그램에서 또 활동을 하셨고 연기 활동도 하셨는데 연기 정말 잘해요. 예 연기 굉장히 그래서 군대 도 연기에서 늦게 갔다고. 그건 아닌가요? 20세기 개그,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홍규 씨 머리 위에 지금 연기가 모락모락 지금 나는 거. 많이 있었잖아요. 또 나만 웃긴가? 자. 우리 홍규 씨 앞으로 전역 후에 또 향후 또 계획이 있을 거예요. 예, 나는 이런 연기를 하고 싶다. 뭐 다양한 연기를 해봤겠지만, 그죠? 주제 넘은 생각인데 네. 그냥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움직임, 나의 목소리, 내 표정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연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배역이 있다면? 안 그래도 제가 말년에 이제 할 게 없다 보니까 남는 시간에 이제 노트에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방금 했던 얘기도 막 써보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정말 밝고 사랑스러운 로맨틱 코미디 작품에 맞아. 여주인공의 까만
꾸물거리고 깐족대는 남동생 역할을 하면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야, 아니 그럼 남동생 역할이면서 그 상대 여주인공 상대의 남자 주인공 역할도 왜 어울릴 것 어울리실 같은데. 것 굉장히 좀 같아요. 되게 귀여우세요, 진짜로. 네, 매력 있어요. 네. 하연 씨가 매력 있다고 진짜 매력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럼 혹시 당신 매력 드라마 없어. 군 미안합니다. 생활을 할 때 네. 드라마를 보시면서 아, 저 배역은 내가 했어도 괜찮을 텐데 했었던 적 있어요? 있죠. 뭐예요? 네. 신데렐라 언니에서 언니 역할? 평소에 제가 친분 있는 동생이기도 한데 우리 네. 2PM의 옥태경도 친구 있는 동생이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예. 저의 중마고가 2PM의 준수군. 그래서요? 네. 같은 멤버다 보니까 네. 이제 네. 태경 군이랑도 이렇게 친분이 있는데 그 태경 군이 문근영 씨를 네. 안고 뛰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문근영 씨가 막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너무 많이 문근영 씨 머리가 흔들리더라고요. 네. 나라면 문근영 씨 머리가 덜 흔들리게 이렇게 잘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을 한 번 했었고 저 그럼 절 들고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 한번 뛰어봅시다. 그렇습니다. 뛰어봅시다. 지금 제 억장이 흔들려요. 아, 그래요? 오늘 좀 무리인가요, 뛰어보는 거는? 한번 해볼까요, 진짜? 그래요.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죠. 레디, 하이, 액션. 달리고 싶으면 내가 대신 달려줄게. 멋있게 한 번에 쫙 들었어야 되는데. 아! 엮기 들듯이. 안타깝네요. 네. 네.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는 유격 훈련장. 몸과 마음의 한계를 시험하는 유격 훈련은 2학년 생도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련이자 통과 의례. 옷이 그냥 훈련을 지도하는 것은 4학년 생도들. 웬만한 조교 양쪽 뺨칠 정도로 각 나오는 FM 시범을 보이고 보고 배운 대로 2학년 생도들이 해볼 차례. 실제 전장에서 맞닥뜨릴 다양한 장애물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극복 요령을 익히는 유격은 뜨거운 여름에 더없이 어울리는 훈련.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강철 같은 체력과 불굴의 정신력을 갈고 닦는다. 생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한여름의 무더위도 오히려 이들을 더욱 강인한 공군 장교로 당금질시키는 자극이 될 뿐이다. 옷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온몸이 진흙투성이지만 끝까지 해낸다면 더 나은 저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고한 장교가 되기 위해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이 필요한데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제 자신을 다잡고 체력과 정신력을 키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 내내 쏟아지는 빗줄기에 온몸은 이미 진흙범벅. 평소보다 더욱더 힘겨운 훈련 강도에 몸이 땅으로 꺼질 듯하지만 포기는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후배 생도들 보면서 물론 힘든 모습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지만 하지만 이 과정도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 저는 강하게 시켜서 더 멋진 공군 장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 수 있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20개가 넘는 각종 장애물을 돌아가며 체험하는 순환식 훈련. 겉모습은 남루하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다. 로프를 잡고 웅덩이를 건너뛰는 훈련. 비가 오는 데다가 온몸이 천근만근이다 보니 성공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뛰는 족족 그대로 입수. 하지만 아쉬운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다.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오게 된 공군사관학교. 몸과 마음이 지치는 힘겨운 고난의 연속이지만 나 자신이 선택했기에 한 점 후회는 없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간다. 높고 경사진 장애물처럼 멀고도 험한 공군 장교로의 길.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되고 말겠다는 꿈과 믿음이 있기에 꼭 해내겠다는 마음을 담아 크게 한번 손실러 본다. 에너지 보세요. 정의의 공군 장교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을 교육해주고 지원함과 동시에 저희 개인적으로는 패러글라이딩이라는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동기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큰 도전이었는데 지금 4년 동안 그 도전을 잘 이겨내서 이 자리까지 왔고 앞으로 저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 장교 꼭 성공하는 그리고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멋진 파일럿이 되고 싶습니다. 빨간 마우라를 두를 미래의 파일럿 후보생 1학년 생도들이 훈련 산매경에 빠져있는 패러글라이딩 훈련장. 하늘과 함께할 하늘을 날아오를 새내기 1학년 생도들이 각양각색의 패러글라이딩에 몸을 맡기고 하늘을 수놓는 패러글라이딩 훈련이 시작됐다. 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은 패러글라이딩 훈련을 통해서 3차원 공간 지각 능력을 배양하고 향후 공군의 전투 조종사로서 기초 비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보려면 산꼭대기까지 걸어가는 수밖에. 만만찮게 무거운 장비들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내서 경사진 산비탈로 전력 질주. 그리고 가볍게 날아오른다. 레저로 즐기는 패러글라이딩과는 비교 금물. 생도들에게 패러글라이딩은 직접 하늘을 날아보고 공중 환경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아직은 많이 낯설고 서투르지만 모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값진 경험이다. 이제나 저제나 꿈꿔왔던 푸른 하늘을 처음으로 품어보는 첫 번째 비행은 생도들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 공군 장교의 길에 생도들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여기서 공군사관학교 와서 이렇게 빨리 하늘 날아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빨리 날 수 있어서 기분이 되게 좋고 나중에 창공을 누비는 그 조종사가 꼭 되고 싶습니다. 처음에 하늘을 날려고 하니까 많이 긴장도 되고 했는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군 사관학교, 그리고 하늘을 날겠다는 꿈에 모든 것을 바친 생도들. 이제 언제나 올려다보던 하늘을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며 날아오르는 시간. 아직은 보라매가 아닌 매출이라고 불리는 1학년이지만 열정과 패기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맹렬한 기세로 뛰어나가서 땅을 박차고 살포시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모습. 가슴을 활짝 열어 눈앞에 펼쳐진 푸른 하늘을 온몸으로 느끼며 어느새 1학년 생도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 더 성숙한 스스로가 꿈꿔온 모습에 다가가고 있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최정의 공군 파일럿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한 번, 두 번 그 도전은 끝없이 계속된다.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고 제 가족과 친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지킬 수 있는 그런 멋진 파일럿이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앞으로 여기서 열심히 훈련받고 임관 후에 조종사로서 탑건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 영공 수호의 미래를 키워나가는 공군 사관학교. 그리고 한여름 장렬하는 태양보다도 더욱 뜨거운 열정을 지닌 공사 생도들이 함께한 하계 군사훈련. 셀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음속에 담아뒀던 소중한 꿈. 최정의 공군 장교로 거듭날 수 있는 값진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를 책임질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공군 사관학교에서도 이렇게 유격 훈련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군 훈련병들도 유격 훈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네, 있습니다. 저도 36번 보라매였습니다. 야. 혹시 그 공군들만의 유격 훈련의 특징이 또 따로 있나요? 아까 보니까 좀 장애물들이 좀 다른 것들도 보이던데 특징이 또 따로 있나요? 글쎄, 저희는 기구를 타는 것보다는 체조, 체조요? PT 체조. 네, 유격 체조 위주로 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교들을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네. 뭐 분대장들의 항변에 의하면은 그들은 저희의 기초 체력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유격 체조를 더 열심히 한다라는 변명을 하시던데 네, 그분들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제일 힘들던가요? 훈련소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훈련소에 처음 입대하면은 관무란 밑에 우리 선배들이 적어놓은 그렇죠. 먼저 간 기수들이 비밀 노트 같은 게 있는데 네. 훈련 그 별로 난이도를 이렇게 체크를 뭐 아침 집합, 뭐 점호 집합, 뭐 훈련도 3, 뭐 난이도 3, 뭐 이렇게 써놓고 근데 이제 난이도 무한대가 하나 있죠. 뭔가요? 화생반. 그리고 누구 조교 조심해라. 뭐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거 있었어. 누구 조교 앞에 가서 성대모사 하면 담배 한 보루 몰래 준다. 성대모사 했다가 뺨을 만나. 담배 받으려고 성대모사 했다가 뺨만. 성대모사 하셨어요? 저는 아니 나는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반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자, 게스트의 군생활 이걸 빼고 얘기할 수 없죠. 숨어있는 황윤규 병장의 숨어있는 키워드를 쏙쏙 뽑아서 얘기하는 김대희 키워드 경험! 자, 오늘 황 병장의 숨어있는 키워드는 뭐가 나올지 주문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병장의 키워드 뭔가요? 이거 잘못했다 이거. 이거하고 오늘 황윤규 씨 군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훈련소에 우리 선배님들 다 가보셨으면 네. 알겠지만은 훈련소에 가면 처음 보급받았던 그런 속옷들이 굉장히 많이 분실이 돼요. 공감 100배 빵! 정말 군생활하면서 이건 제게 정말 너무 아유 이뻐, 정말 이뻐요, 너무 예뻐요. 제 속옷들을 지켜준 네임펜. 그래서 제가 네임펜을 골랐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그 속옷 뭐 분실이. 사실 훈련소에 가면은 일단은 환경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물론 훈련의 일부겠지만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속옷을 손빨래를 해가지고 가서 널면은 없어져요. 뭐 바람에 날아가서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섞여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80~90%는 가지고 가요. 그렇죠.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게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이 도둑질 이해하시려고 그래. 나쁜 거예요. 서로 다 힘드니까 모자라고 막 없어지면 왜냐면 자기도 불편하고 더 자주 빨아야 되고 이런 고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훈련소에서는 되게 그냥 재밌는 추억이었어요. 근데 자대를 와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자대에서 더 많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그저 그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항상 똑같은 것들만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 없어지면 솔직히 저희한테 되게 큰 일이거든요. 제가 매일 입던 팬티 한 짝이 없어진 건 진짜 너무 불안해요. 하루 종일 그게 어디 갔을까?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생활 그 하루 일과가 별게 없다 보니까 밖에서는 그냥 하나 또 사면 되지 하는 일이 밖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걷잡을 수 없는 미궁 속으로 진짜 빠져드는 거예요. 미스테리 속으로 빠지죠. 이거 누가 가져갔을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증정도 해주시고 저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위문품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웬만한 부대는 세탁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제일 짜증이 나는 게 세탁기를 돌리고 나면 꼭 양말이 두 짝이 안 없어지고 한 짝만 없어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짝 맞춰갔니? 야, 요것도 미국 속으로 빠지는데요. 이게 한 짝만 꼭 없어지고 그리고 가장 기분이 너무 불쾌하고 짜증이 났던 게 이제 내일 보급형 내일 그 브레이브맨 그쵸, 되게 네. 유명한 브레이브맨이라는 거 보면은 여기 주기표가 이렇게 여기 천이 요만하게 딱 붙어 있어요. 달려 있잖아요. 보기 좋은 곳에 그럼 다들 이제 자기 이름 거기다 이렇게 써놓는데
없어진 거예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하. 제 이 밑네이 한 벌과 윗네이 한 벌이 예. 한 세트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병장이 되고 나서였는데 이제 병장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당황하진 않고 머릿속으로 이제 계속 돌렸죠. 이게 어디서부터 이거를 추적을 해야 되나. 근데 보통 병장 내에는 속옷은 잘 안 되는데. 안될 텐데. 제 생각도 그랬기 때문에 더 괘씸했죠. 어떤 용기 있는 녀석이길래 감히 황병장에 정말 브레이크. 그 한 벌도 아니고 한 세트를.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예, 사단장님 딱 맞다. 잘 입었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비슷했어요. 진짜요? 샤워를 하려고 샤워실에 딱 갔는데 샤워를 아무 생각 없이 샤워를 하고 제 속옷을 입으려고 관문함을 딱 열었는데 제 속옷이 2세트가 있는 거예요. 난 분명히 갈아입을 속옷을 한 세트만 갖고 왔는데 어떤 자식이 일회용으로 제 한 세트를 입고 거기다가 다시 방치를 한 거죠. 한 번 입고 빨아서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병장인데. 입었던 게 들어. 묻은 그대로. 네. 바로 전 병사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너희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다들 난색을 표했죠. 이제 병사들끼리 이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일이 없어질까? 그래서 일 방안이 이제 그 가급적이면 건조대를 생활관 내에서 이제 습기가 아니라 건조한 생활관에 이제 그런 가습기 역할로 할 겸 하자.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이 그럼 주기를 좀 더 강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때부터 열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병사들의 속옷에 무슨 그래피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스펠링을 써요. 굉장히 크게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 여기다가 뭐 제 이름이 황홍규면은 진짜 손도 못 댈 만큼 이제 황홍규. 근데 이게 진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름을 쓰니까 그 무미건조한 생활 가운데서 애들이 실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글자, 글꼴, 폰트 사이즈하고 글꼴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림을 애들이 그리기 시작하는데 뭔지 알겠다. 제가 지금 제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온 거는 굉장히 멋진 두 작품이었어요. 작품으로 이제. 한 작품은 이 네일 이번에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굉장히 고가로 납작이 됐습니다. 병사들끼리 거래도 해요. 굉장히 좋은 작품은 경매까지. 서로 좋습니다. 저희 월급이 뭐 병장 월급이 뭐 95,000원 정도 되는데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뭐 냉동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거래가 있기도 한데 가장 최근에 냉동 3봉지가 이렇게 거래됐던 작품이 두 작품이 있습니다. 일단 한 작품은 굉장히 많은 장병들이 사랑하는 만화 원피스라는 원피스라는 작품이 그 포스터가 유명한 게 그 현상 원티드 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그거를 어떤 후임이 여기다가 똑같이. 너무 잘 그렸어요. 진짜요? 그거 3번 가요. 뭘로 최고예요? 네임펜. 네임펜으로만 그걸 그린 거예요? 우와. 단색으로, 까만색 단색으로. 예. 야, 이게 명암까지 넣고 착착착. 그걸 오늘 들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를 큰 실수를 하셨네. 인증샷이라도 좀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막 응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쌀가리에도 응용이 되기 시작하고. 아무튼 뭐 비쌌던 작품은 그 원피스 그 한 작품과 다음 작품. 또 한 작품은 그 한국 전통화였던 것 같아요. 닭이 이렇게 모이를 쪼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 네임펜으로 이걸로 한 건데 그 붓터치의 그 이거 있죠. 이렇게 3개 눌렀다가 끼면서 이렇게 끝을 그 달게 깃털까지. 야, 닭벼슬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거의 뭐 이중석 선생님의 소 마냥. 태 씨는 어디까지 그려보셨나요? 저는 그냥 제 이름 한자로 한자를 써놓으면 애들이 당황해가지고 안 가져가더라고요. 뭐라고 써놓은지 모르니까 그런 저만의 비법이 있었죠. 저는. 아 재밌네요. 미니업들의 비하인드 군대 스토리.
우리 예비군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아, 말숙 씨. 예. 아, 왜 이렇게 한숨을 팍팍 쉬고 그래요? 이거. 날이 더워서 그런지요. 네. 입맛도 없고요. 아, 그냥 기운도 쩍쩍 빠지고요. 아, 정말.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기운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요. 에이. 진짜라니까요. 에이, 참.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요즘 이럴 때일수록 그 처방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한테. 아유, 말숙 씨. 이럴 때는 말이죠. 네. 보양식. 몸에 좋은 보양식도 좋지만 웃음만한 명약이 없어요. 웃음이요? 아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이죠. 우리 말숙 씨를 위해서 네. 울트라 초특급 메가톤 웃음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자, 빵! 충성. 그렇네요, 진짜. 아유, 그렇죠. 좋네요, 좋네요. 예. 자, 오늘도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요, 경기도 남양주에서 김재훈님의 사연입니다. 날씨도 무지하게 춥던 어느 겨울날 저는 갑작스런 입영 통지서를 받고 사회의 작별을 고할 여유도 없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특기가 뭔가? 예, 3412 정은병입니다. 말숙이 누나요? 네, 접니다. 표가 없어, 정은병은. 이럴 때 난감하죠. 없어. 저는 이 부대에 꼭 남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대에 남아가지고 제 젊음을 불살라버리고 싶습니다. 훈련병도 아니고 무슨 정은병이 무슨 뭘 불살라. 안 되는데. 나 정은병이 해야 되는데. 뭘 팬으로 뭐 전투할 거야? 뭘 불살라? 정은병이 불살리는 건데. 저는 이 부대에 남고 싶습니다. 저는 정은병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어요. 왜 이러냐 정말? 왜? 나를 왜 보내려 그러냐? 잠깐만 왜 반말을? 자, 그러면 또 오리 좀 돌볼 줄 아냐? 키울 줄 압니다. 그 오리 좀 이게 병사 필요한데 그 몇 주간 우선 좀 하고 있을래? 예, 제가 맡겠습니다. 제 별명이 깨깨기예요. 오리는 깨깨 잘할 수 있어 너는. 예. 야 그러면은 당분간 너는 저기 오리 병과 그거 좀 맡아. 감사합니다. 집에선 내 손으로 내 밥도 안 챙겨 먹던 난데 사람도 아닌 우리 밥을 챙겨주라고?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하부대로 가고 싶지는 않으니 그날부터 저는 우리 밥을 맡게 됐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각 잡힌 전투복에 총을 메고 다녔지만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오리 몇 마리만 줬을 뿐인데 한 손엔 오리밥이든 검정 비닐봉투 들고 있을 뿐이고 정말 이게 뭐니 이게 부러우면 지는 거지만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정은병이었으면 볼펜 꽂고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것까지는 참을만 했습니다. 한참 오리밥 작전을 수행하던 어느 날 자, 밥 먹자. 너는 밥 먹을 시간만 되면 이렇게 시끄럽냐? 제가 모시던 오리들은 참모장님이 그렇게나 애지중지하신다는 정말 귀하신 오리님들이었습니다. 오일병. 밥 먹고. 넌 조용히 해. 자, 우리 깨길병. 자, 그다음에 우리 리병장 밥 먹고. 넌 먹지 마. 넌 이거만 먹어. 예병. 충성 금우중 이상무. 이상무는 임마 아유 냄새가 야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여기 참모총장님이 이것도 필히 아끼는 오리장 아니냐 이게 뭐니 야 그리고 쟤는 그만 먹여 쟤만 먹이냐 너 그만 좀 처먹어. 오리냐 네가 돼지냐. 너의 신분을 알아야지. 너가 종이 뭔지. 야 예. 청소해 알겠습니다. 아우 냄새 밥그릇도 임마 좀 정리 좀 하고 네. 예. 경례 안 하냐? 충성 계속 근무하겠음. 말이 짧다 믿어. 밥 주는 것도 서럽구만 대청소라뇨. 아, 청소를 어떻게 해 여기를. 야, 깨길병 청소하게 나가 있어. 거기 나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데리고 나가. 야, 오리 걸음으로 가. 오리. 꾀꾀. 그래. 나가 놀고 있어. 조심스레 오리들을 밖으로 옮겨놓고 대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걸 언제 다 쓰냐? 이게 무슨 방바닥도 아니고. 아, 우리 밥은 꼭 들고 있네요. 아, 뭔 똥을 이렇게 많이 쌓아놨냐, 진짜.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오리들은 좋다고 놀고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사나운 고양이가 이리저리 날뛰자 고양이 명령기. 도망가자, 꽥꽥. 야, 너 어디 가냐? 야, 깨재명! 야, 너 지금 그 틈을 타 우리 형제들이 도망을 쳤지 말입니다. 총장님이 애끼는데. 놀란 오리들은 토실토실한 엉덩이를 흔들며 저를 놀리듯이 더 빨리 산으로 뛰어갔습니다. 아, 내가 진짜 우리나라를 지키러 왔지 내가 오리오리를 지키러 군대를 왔냐? 진짜. 내가 진짜 뭐 하는 거야? 우리 정말 슬프네. 깨길병! 오병장! 아이, 진짜 대답 없는 오리 무중이야. 아이, 진짜.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제 처지가 싫었고 참모장님이 아끼는 오리를 놓쳤다는 사실이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이게 무슨 행동이냐? 난. 그러나 그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오, 내가 보고 있었지? 언젠가 옆집 형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쉬쉬식. 전 한 손에 꼭 쥐고 있던 검정 비닐봉투를 비비며 산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쉬쉬식 소리를 내며 다가갈 때마다 우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온다는 겁니다. 한참을 이러고 검정 봉투를 비비고 다니는데 정말 우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절 보고 기뻤는지 마구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르던 개나 고양이들만 주인을 알아볼 줄 알았는데 이놈의 오리들도 나를 알아보다니. 아직 경사들에게 느껴보지 못한 전우회를 이 오리들에게 느끼게 될 줄이야. 오리들아, 니들이 나 살렸다잉. 꽥! 그렇게 날 자기들의 친구요 가족으로 생각해준 오리들과 함께 군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 후 그때의 창피함과 서러움에 지금까지도 나는 검정 비닐봉투를 쓰지 않습니다. 나는 검정 비닐봉투를 쓰지 않아. 나는 하얀색만 써. 예. 정말로 안타깝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요. 그렇게 그냥 남들이 그 맛있다고 하는 이 오리고기도요. 예, 그 예. 이후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아니 그렇게 좋은 거를 그걸 안 드시면 그냥 저한테 퀵으로 보내세요. 퀵빈 제가 무슨 알아서 내요. 퀵비고 무슨 퀵? 아까는 입맛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입맛. 누가? 자꾸 때리지 마세요. 병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말죽치 때문에. 아 저 지금 오리 얘기를 하니까 예. 또 갑자기 입맛이 확 돌면서 그래요. 오늘 저녁에 회식은 오리고기로 해. 아,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왜 미안해? 내가 왜? 왜? 그러면 저기 7시에 거기에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거기서. 네, 거기. 주물럭이 맞습니다. 주물럭.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예비역들의 비하인드 네. 군대 스토리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어떻게 입맛이 야, 쫙쫙 도는 쫙쫙. 얘기로 주물럭. 그만해. 아니 그 좋은 전문병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기껏 오리밥이나 주다니요. 그러니까요. 아유 네. 저분도 흔히 하는 말로 군 생활이 좀 꼬이셨네요. 꼼짝이요. 아무리 힘든 부대를 가더라도 이 전우들과 마음만 통한다면은 전혀 힘들 게 없거든요. 보세요. 말은 안 통하지만 얼마나 이 오리 전우들하고 이 마음이 잘 통합니까? 네? 오히려 전우병보다 오리 밥 주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그건 아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황 병장님의 네. 보직을 안 물어봤어요. 아, 저도 제 군 생활을 한번 되짚어보면 굉장히 특이한 군 생활을 했는데 네. 근무는 처음에 공군 본부 문화홍보과에서 네. 정은병으로 복무를 하고 특기는 헌병. 네? 네? 그리고 소속은 공군 사관학교. 사관학교요? 아니, 어떻게 이게 그럴 아니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네.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 문화홍보과에 있었던 그 저의 선임이 이제 다른 곳으로 전속을 가게 되면서 네. 그 자리가 급하게 비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당장 이제 방송을 했던 경력이 있는 친구가 필요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공군에는
저 같은 MC병뿐만 아니라 BV병이 또 있어요. 비보이병이요? 네. 병이요? 춤추는 비보이병이 정말 정식 보직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던 경기대학교 연극영화과 동기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문화홍보과의 그런 소식을 접하고 제게 너도 군대가 갈 시기니 차라리 그럼 지금 한번 여기로 가보지 않을래? 라는 네.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오게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는 제가 지원해서 오기보다는 이제 문화홍보과에서 필요한 인재를 네. 찾는 과정에서 제가 입대를 해서 네. 조금 다른 친구들하고는 특이한 복무를 하게 됐었는데 네. 근데 사실 방금 VCR 보면서 우리 기남 씨 연기 너무 공감이 많이 갔던 게 네. 열연을 해주시기도 하셨지만은 그쵸. 내용이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아, 그래요? 왜요? 왜? 제가 왜 1년 동안 문화홍보과에서 복무를 했는데 네. 비슷했어요. 올인은 아닌데 저희 그 사무실에 계신 우리 한분님께서 좀 특이한 애완동물을 사무실에서 뭔가요? 뭔가요? 뱀? 악어 거북을 그거 악어 거북을 그거 되게 희귀 중 예 건데? 사무실에서 키우셨는데 네. 분명히 데리고 오실 때는 이만했어요. 네. 제가 이등병일 때. 네. 근데 그거 되게 많이 얘는 클 텐데. 얘도 그 짬이 차더라고요. 네. 제가 일병 말이 됐을 때는 제 얼굴보다 우와. 커진 거예요. 사나운 얼굴이고 이거. 네. 요만했는데. 정말로 손가락을 여러 번 잘릴 뻔했어요. 야하. 네, 정말 확 물리면 꽉 잘리거든요. 먹이가 미꾸라지랑 네. 금붕어 네. 이런 것들을 그냥 한 입에 먹어요. 네. 그 큰 녀석을 이만한 어항에다 키우니 어머. 아니, 보시는 분은 즐겁겠죠. 밥 주고 그거 점점 자라는 모습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악어 거북이 변을 봐요. 에? 정말요? 진짜로요? 변을 봐요. 악취 냄새가 정말 말도 못하는데 제가 당시에 사무실에서 막내 생활 한 11개월 동안 누가 치워요? 제가 치우죠. 근데 진짜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말이 안 되고 웃기는데 네. 와 이렇게 쓰면 가까이만 가면은 거북이가 으르렁거리는 거 못 보셨죠? 소리 내지 않잖아요. 아니 거북이가 으르렁거려요 정말로. 걔가 아니잖아요. 어떤 소리를 내나요? 정말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거북이가? 네. 야, 나중에 말도 하겠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어항을 양쪽을 잡으면 요만큼 나와 있던 머리가 이만큼이 나와요. 진짜요? 네,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이걸 카트에 끌어갖고 카트에 끌어요? 네, 본청에 있으면 막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겠어요. 네. 사람들은 어떡해. 제가 키우는 줄 알거든요. 이등병이 그거 카트에다 맨날 끌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어항에다 하고서 이제 대걸레 빠는 데다 애를 엎어가지고 저 보고 샤워를 시켜가지고 그거 물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머리를 썼죠. 대걸레를 분질러서 네. 이제 그 스틱형 수세미 끝에다가 묶어서 묶어가지고. 위에서 이제 이렇게 닦으면서 네. 닦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움직이면 제가 이렇게 닦고 있는데 옆 칸에서는 청소하시는 이제 아주머니께서 대걸레를 같이 빨고 계셔서 그래서 거북이 돌려서 닦으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군대 오니까 참 별걸 다 하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군대를 온 건가? 동물원에 온 건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VCR 보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네, 지난주에 왜 공군 165기 현석 씨가 나오셔서 재미난 얘기 많이 해주시고 가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40년 전 얘기다 보니까 네, 지금 거에는 너무 다를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신세대 공군 황병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제가 뭐 준비했어요. 네. 제가 들어도 하연 씨가 오늘 공부도 많이 하고. 공군에는 네모도 있다. 공군에는 네모도 있다. 네모도 이거는 있다. 알 수도 있을 텐데. 종이가 긴 거 보니까. 저요. 알 수 있어요. 공군에는 야생 짐승도 있다. 이 막 활주로 같은데. 여기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야생 짐승들이잖아요. 아니 봤더니 전에 갔었는데요. 뭐 노루나 이런 거 막 이렇게 야생 이렇게 뛰어놀고 그러던데 야생 짐승. 땡. 땡. 이게 길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뭔지 바로 좀 공개를 좀. 공개할까요? 네. 또. 야, 우리 근데 현석
씨가 설명을 좀 해줬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네. 또 직접적인 보직. 저 모습이 궁금해요. 어떻게 진짜 쫓아요? 짝대기 따로 방법이 총을 쏘나? 저 보직을 저도 방법이 사실 있나요? 훈련소에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네. 이런 보직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사실 되게 놀랐었는데 저 보직의 명칭이 BAT, 배트라는 네, 배트라는 팀이 있어요. 야구 방망이? 그 배트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 네. 배트라는 팀이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행사를 가갖고 비행장에 갔다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스쿠터를 2인 1조로 타고 앞에서는 스쿠터를 운전하고 뒤에서는 이제 뒤에서는 호의로나? 뒤에서는 이제 그 공포탄을 들고 있다가 이제 관제탑에서 새가 있으면은 이제 비행기가 현석 선배님께서 물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위험하니까 관제탑에서 활주로 어디 지점에 새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스쿠터를 타고 출동을 하죠. 출동! 2인 1조. 그러니까. 배트맨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게- 약자가 배트맨. 스쿠터가 될 수도 있고 트럭이 될 수도 있고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인라인을 타고 새를 쫓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즐기면서 쫓는 건데요? 즐기면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활주로가 너무 방활하다 보니까 그 넓은 활주로를 이제 치우기 위해서는 인라인을 타고 이렇게 쐐기를 줍기도 하고 한다고 뭔가 하더라고요. 따로 보직이 있는 거죠? 네, BAT라는 그런 BAT. 조직이 있습니다. BAT. 그렇군요. 안 온다고 했는데 지금 목소리가 좀 떨리네요. 요새 맛있는 거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최근에 아버지 일하시는 걸 봤는데 집에 나가실 때는 양복 차림이나 멋있는 차림 나가시는데 가서 막 먼지 뒤집어 쓰시고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가고 아버지한테 아무런 도움도 못 대드리고 그래서 진짜 속상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한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고 아들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저희 어머니랑 또 저희 집사람 또 저희 애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은 부모님께 키워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애기 저 제대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저희 어머니도 아프지 않게 저도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할 거라고 믿고 있고 여기 오신 분들도 다 힘들게 오신 거라고 생각한 만큼 또 그만큼 군생활 열심히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딸 셋의 아들 하나이고 제가 막내예요. 근데 예, 제가 오늘 군대 오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제대하면은 60대 하는 잔치를 하시거든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군대 열심히 생활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는 내가 제대하기 전까지 시집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대해서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군대 가서 많이 보고 느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대했을 땐 성숙하고 생각도 깊고 신중한 모습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장정들 모두 함께 가야 되는 기나긴 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가십시다. 86년도 제가 이 자리에서 입행했다가 25년 만에 여기 있어 보니까 제 아들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더 감개가 올라갑니다. 저는 집회에서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게임을 다 무사히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여기 오신 장병 여러분들 다 정말 제대할 때 사단에서 군단에서 보충대에서 무사히 건강하게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에 대한 우리 충성을, 우리 상관에 대한 복종을, 그다음에 우리 후배, 내보다 늦게 들어온 우리 후배 군인들에 대한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인생 80년 중에서 앞으로 2년 동안에 그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2년 동안 열심히 잘 다녀오셔서 가정에서나 또 지역에서나 국가에서나 훌륭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황영희 누구처럼 3일 있다가 군대 나오지 말고 열심히 푹 썩고 나온나 내 맘 알지? 일단 저희 조카가 무사히 잘 다녀오리라 생각하며 혁준아 이모가 사랑한다는 말 잘 못했지만 오늘 너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구나. 혁준아 사랑한다. 화이팅! 제가 이 자리에서 2년 전에 이 중대장 역할을 2년 동안 했습니다. 하면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여기 오신 부모님들이나 같이 오신 이병 가족분들이 큰 함성과 박수를 쳐주시면 장정들이 2년 동안 사고 없이 잘 하더라라는 것을 제가 2년 동안 통계를 내서 알고 있습니다. 큰 함성과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군 생활을 대단히 잘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대하여 큰절. 네, 한번 부탁드리겠죠. 아니 우리 아까 황 경장님도 바로 저 배기보충대에 또 오셨었잖아요. 네, 그때 네. 이제 MC 맡으러 이렇게 오셨었는데 그때 상병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또 병장 이제 전역을 앞두고 이렇게 우리 또 입소하는 친구들 보니까 어떤가요? 와, 정말 생각하신 것처럼 두려운 일이 절대 아니란 얘기가 맞아요. 맞아요. 제가 군대 가고 나서 정말 제일 많이 느낀 게, 그러니까 내가 겁먹을 필요가 없었던 건데 겁먹고 걱정했던, 쓸데없는 걱정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훈련소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임무 정말 열심히 하고 훈련 있는 거 그냥 적극적으로 하면은 여러분 군생활 정말 금방 갈 거기 때문에 정말 쓸데없는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 진짜 너무 해주고 싶어요.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네. 근데 솔직히 지금 훈련소 가는 친구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한들 그 친구들 귀엔 절대 안 들어와요. 네. 네, 정말로. 맞아요. 그냥 그 친구들이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거 그냥 적극적으로 항상 열심히 하면은 저는 분명히 군생활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입소할 때는 또 이런 생각을 안 하셨을지도 모르는데요. 억장이 무너졌죠. 그 진주 가는 그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제 지인들과 통화를 하는데 안 울 줄 알았어요. 저도 정말 솔직히 그런 감정의 기복이 없었고요. 사실 왜냐면 오래전부터 이제 입대 시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덤덤하게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이수근 선배님, 수근이 형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수근이 형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뭐씨 유난 떨어 갔다 오면 되는 거지 남들 다 하는 건데 갔다 와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창밖을 보면서 눈물이 막 왜 그 서운한 마음에 아니면 아니 서운한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한 거예요 마음이. 울면 또 형한테 혼날까봐. 알았어요. 홍규 씨 그때 통화할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정말요? 아, 진짜요? 있었어요. 진짜. 정말요? 근데 전화 딱 끊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 자식 말뚝 박았으면 좋겠어. 영원히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지휘권사까지 쭉쭉 30년 근속까지.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본인에게 있어서 군대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곳입니까? 군대란 반환점이. 반환점. 네. 제 인생의 반환점. 정말 군대에 가서 너무 많이 변했어요. 제 성격이나 제 마음가짐이나 그리고 저의 사상 그리고 너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군대에 가서 정말 제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냥 따스한 햇살, 스치는 바람 뭐 이런 것까지도 그냥 너무 감사해갖고 미칠 정도로 작은 거 하나하나에 감사할 줄 아는 그 하나를 제가 군 생활하면서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전 그 하나가 저한테 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대하고 나서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군대는 내 인생의 반환점. 오늘
황홍규 병장과 함께한 시간. 저는 이분의 어떤 그런 얘기 속에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많이 배웠어요. 이분한테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어떤 착한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 네. 네, 이런 것도 배우가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아니 논산 육군 훈련소가 바다냐고! 1초 약진 앞으로! 화이팅!